2018년 대한척추신경외과 학회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뉴로스파인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정청기 교수팀이 척추질환의 의료서비스 부담을 주제로 2012에서 2016년 동안 한국 내에서 척추질환으로 진단받은 798만 5,929명을 분석한 빅데이터 논문에 따르면 연간 척추질환자는 2012년 인구 10만 명당 15,228명에서 2016년 16,387명으로 4년 사이 7.6% 증가, 연평균 의료비는 2012년 24만 8,080원에서 2016년 28만 4,660원으로 4년에 걸쳐 14.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디스크나 협착증 등의 퇴행성 질환은 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40에서 50대 이후 연령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젊은 사람들과는 관련이 전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현대엔 10대, 20대 때부터 허리 통증을 겪는 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 자료들에는 등 통증, 등뼈, 등허리뼈 장애, 척추 협착증, 요통, 좌골신경통, 추간판 탈출증 등의 척추 질환들이 모두 포함된 통계 자료인데, 오늘은 디스크 같은 척추 질환이나 구조의 문제가 아닌데 허리가 아프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 등의 질환을 가지신 분들께도 도움이 될 내용이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들이 운동으로만 치료하려는 건 증상이 더욱 심해지실 수 있으니 꼭 병원을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허리 통증에는 정말 많은 원인이 있지만 현대인들의 허리 통증 발생에 가장 많은 사례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요, 근.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근육일 것 같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관련 내용을 찾아보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척추와 대퇴소전자라는 허벅지뼈에 붙는데 주 기능은 고관절 굴곡 그리고 외회전과 외전을 보조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리를 앞으로 들어올릴 때와 옆으로 들어올리는 역할, 그리고 양반 다리처럼 허벅지가 벌어지는 동작을 합니다. 여기서 다른 동작들은 일단 빼고 앞으로 들어올린다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요근이 수축하면서 허벅지뼈를 당겨 올려서 고관절 굴곡이 일어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뒤에 나올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다리를 드는데 쓰는 근육이 허리 아픈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먼저 고관절 굴곡 동작을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행잉 리업 자세를 가져왔는데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이 취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바로 의자에 앉아있는 자세입니다. 과거 재활에 대해 공부하다 들어본 소리가 있습니다. 의자는 인류 최악의 발명품 중 하나다. 그런 말이 어딨냐고요? 2018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것이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등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것을 의자병이라 정의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참 많이 앉아있습니다. 학생 때는 아침에 등교해서 밤까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야근 예행 연습을 하고, 대학생이 되면 강의 시간과 과제하는 시간 등등 또 앉아있고, 졸업하고 취준생이 되면 취업 준비하느라 또 독서실, 카페, 고시방 등에서 하루종일 공부하고, 운 좋게 취업해도 하루종일 책상에 앉아 업무를 봐야 하죠. 게다가 요즘엔 망할 역병 때문에 밖에도 못 돌아다니니 집에서 의자에 앉아 게임을 하거나 소파에 앉아 TV 보는 시간도 증가했고요.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즉 고관절이 굴곡된 자세를 오래 유지하게 되면 장요근이 짧아진 자세를 오래 유지하게 된다는 말인데, 그럼 우리의 뇌는 점점 짧아진 장요근의 길이를 정상이라 인식하게 되고 인체의 항상성에 따라 이 짧아진 장요근의 길이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육이 짧아졌다, 수축했다, 긴장이 올라간다, 잘 안 드러나려고 한다. 오케이? 오키? 자, 이제 의자에서 일어나서 똑바로 서보겠습니다. 아까 앉아있을 때 몸통과 다리의 각도를 90도로 잡으면 우리가 똑바로 일어선 자세는 몸통과 다리의 각도가 180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장요근의 길이도 이에 맞춰서 늘어나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상보다 짧아진 장요근의 길이를 정상이라 인지하고 있는 우리의 뇌는 똑바로 선 자세의 장요근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난 자세라고 인지합니다. 그리고 항상성에 의해 정상적인 길이를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어선 자세에서 땅바닥에 발바닥이 고정되어 있으니 다리를 들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발이 땅에서 떨어지면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까 다리를 들어올리면서 고관절 굴곡을 만드는 행잉 리업 자세를 보여드렸죠? 그럼 다리가 고정된 자세에서 고관절 굴곡을 만드는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네, 장요근이 허리뼈 반대쪽에 부착되어 있는 허리뼈를 잡아당기게 됩니다. 이게 허리의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많고 흔한 원인입니다. 재활이나 체형 교정 등에 대해 공부하게 되면 보상작용에 대해 공부하게 되는데, 시계의 무수한 톱니바퀴처럼 인체는 수많은 근육들의 균형과 조화에 의해 유지됩니다. 하나의 톱니바퀴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톱니바퀴들에도 영향이 생기듯 몸의 근육 하나가 제 기능을 못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부족한 만큼 다른 근육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안 쓰는 근육은 더욱 안 쓰게 되고, 자주 쓰는 근육은 더 자주 쓰게 되고, 자주 쓰는 근육은 점점 더 긴장이 심해지게 되고, 안 쓰는 근육은 점점 힘을 잃고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불균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허리 통증은 장요근만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큼직하게만 봐도 기립근, 요방형근, 광배근, 복근, 둔근, 대퇴직근, 내전근, 햄스트링 등 불균형은 여러 근육의
균형이 깨지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설명하면 짧아진 장요근이 척추를 잡아당겨서 요추 전만이 발생하고 휘어진 척추 라인으로 인해 복근은 이완돼서 늘어나고 기립근과 요방형근은 수축하여 긴장이 심해집니다. 그로 인해 요추와 연결된 골반의 전방 경사가 생기게 됩니다. 골반 전방 경사로 인해서 배 쪽에서 대퇴사두근 중 골반과 연결된 대퇴직근의 단축이 생기게 되며 반대로 등 쪽에서 등근과 햄스트링 근육은 늘어나게 됩니다. 별로 재미없을 것 같긴 한데 말한 김에 좀 더 TMI 해봐도 될까요? 요추 전만으로 척추 아치의 변화로 인해 인체의 무게중심 변화 등 문제점이 생기면서 경추, 흉추 등에서도 이에 대한 보상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패턴은 좀 다양해서 저도 되게 헷갈려하는 내용인데 일단 골반 전방 경사의 경우 요추의 과도한 전만으로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때 허리 아래를 먼저 보면 앞으로 쏠린 무게중심으로 인해 허리는 물론 무릎과 발에도 과도한 힘이 가해져 무릎은 연골연화증과 같은 이상이나 퇴행성 촉진, 발은 족저근막염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위로 보자면 앞으로 쏠린 무게중심에 대항해 중심을 잡기 위해서 흉추는 더 뒤로 굽어지게 되고 그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머리는 앞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넵, 거북목이네요. 그리고 거북목이 생기면 당연히 라운드 숄더도 같이 따라옵니다. 반대 경우도 가능합니다. 라운드 숄더랑 거북목 때문에 그에 대한 연쇄 반응으로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긴 하죠. 위 내용에서 장요근을 집중적으로 설명한 이유는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매우 긴 현대인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문제가 생기는 톱니바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첫 번째 톱니바퀴가 엉덩이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위의 장요근 내용을 반대로 뒤집으면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근육이기도 하고요. 허리 아프면 허리 스트레칭이랑 마사지 받는 건 많이 봤어도 장요근 스트레칭, 마사지 하시는 분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장요근의 마사지, 스트레칭과 허리 요통에 관련된 다른 근육들의 운동 스트레칭은 다음에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도 관련 정보가 많이 있으니 장요근을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허리 통증으로 불편을 느끼고 계신 분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편안한 허리를 갖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